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손녀와 손주가 있는 60대 할머니가 된 여성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이제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으로 서민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날 것이라 믿습니다. 삶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제 삶도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꿈을 꾸지 않고 살았지만 지금은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여자로 시작하여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많은 행복을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범한 삶을 보내며 힘든 날도 함께 이겨내고 좋은 날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누구나 볼 때 정말로 욕심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소박한 행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로부터 외도를 저질렀고 그것을 목격한 나는 상간녀를 찾아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의 편을 들며 나를 나무르고 그 일로 인해 저는 여자로서 정말 부끄러웠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가정주부로서 돈이 없었고 친척들은 나를 동네에서 부끄러워하여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의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딸을 사랑하고 잘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나에게 냉담했습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딸의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 다시 한번 딸의 양육권 분쟁을 시작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 작은 희망을 갖고 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밤에는 딸을 되찾기 위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생활하며 밤에 목욕탕을 청소하는 일을 하며 정말 무서운 알람 소리로 깨어 일을 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 하기를 꿈꿨고 날마다 이겨냈습니다. 그러다가 식당에 자주 오시는 한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 나를 식모로 삼으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집에 식모가 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부잣집에서 식모로 일하면 많은 돈을 받고 의식주도 다 해결된다고 해서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딸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따라가게 되었고 생전 처음 가본 부잣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집안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할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집안에는 사장님, 사모님 그리고 딸이 있는데 딸은 내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집안은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이상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모자란 점은 없을 정도로 완벽해 보였지만 익숙해지면서 알게 된 집안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가족 사이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좋지 않았던 거려. 항상 집안일을 우선시하고 가족과의 결속을 중요시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집안일뿐만 아니라 딸에 대해서도 소홀해했어요. 그녀의 관심은 주로 사치품을 모으거나 주변 사람들과 노는 것에만 쏠려 있었죠. 다른 것들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나이에 있는 딸이 마음에 걸려 했습니다. 딸에게 차가운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어머니 때문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 딸을 보면 내 딸의 모습이 떠올랐고 어머니 대신 사랑을 쏟아주고 싶었어요. 아직 어리고 순진한 딸은 금방 나를 믿었고 언제나 자기에게 관심을 쏟아주는 나를 따라다녔는데 그런 아이가 너무 귀엽고 애착을 느끼게 되었죠. 그렇게 나의 삶이 안정되자 아이의 양육권을 회복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려 찾아간 날 밝게 웃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어요. 전 남편이 새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그 여자가 내 딸의 엄마가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아기였던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아이를 가져가야 할지 망설였어요. 그 아이는 작은 방에서 새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에게 미래의 폭이 넓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었죠. 그러나 아이가 잘 지내고 있을 때 나타나서 혼란만 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모르고 밝게 자라길 바란 마음에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매일 아이의 생각에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에 적었습니다. 아이를 그리워할수록 사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젊은 아가씨를 아낌없이 사랑했습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자라났습니다. 이제 아가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제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 3년이 흘렀습니다. 출장으로 집을 비워두는 동안 사모님은 제게 낯선 남자를 데리고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사모님이 만나던 남자였고 불륜 관계였습니다. 분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떻게 집안에 끔찍한 불륜이 벌어질 수 있는지 상대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정말 겁도 없는 분이었어요. 남자를 데려와서는 뭐가 이상하냐며 저에게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했죠. 저야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됐지만 아가씨가 문제였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이제 어른들의 일을 알만한 나이인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죠.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한 저는 아가씨의 방에서 야영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최대한 위층에서만 생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가야 할 때는 최대한 남자와 마주치지 않게 하고요. 그렇게 제 노력 끝에 사모님의 외도 상대가 있는 동안 아가씨는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본 상황을 사장님께 솔직히 말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그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인 제가 두 분 사이 일에 관여하는 게 맞지 않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가씨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혹시 아가씨가 자라면서 사모님의 저런 행동을 알게 된다면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이라도 보게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닐까 싶었죠. 사장님보다는 아가씨를 위해서 말을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님께 제가 본 사모님의 모습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주위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떻게 집안에 끔찍한 불륜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날 때까지 사장님의 아가씨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그런 모습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저도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제가 그 여자와 헤어지고 싶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아내가 이미 바람을 피웠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해 관계는 끝나 있었고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다 말하지는 못하지만 주의 아가씨를 아내 대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상황이 복잡하다고 하셔서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야 집안에 대해 더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주의 아가씨와 사장님 두 분 모두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었지만 사장님은 위태롭게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장님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자 더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반찬과 요리로 상을 차리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의 아가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 중요하고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을 챙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주인들이 가족으로서 저를 존중하는 것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나와 주인들 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겪는 어려움과 기쁨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나와 주인들은 서로를 이해해가며 존중하고 지지해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은 나에게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함께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더욱 풍요로운 시간을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사모님이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남자 관계가 복잡했고 집안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사모님이 자신의 딸에게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가던 아가씨는 사장님의 얼굴을 꼭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의 말끔한 외모만큼이나 예쁜 얼굴을 하고 있던 아가씨를 사람들 모두 예쁘다며 칭찬하기 바빴지만 딱 한 사람 사모님만 불만스러워했고 아니 꼽게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였죠. 부부 사이에 낳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건 당연한 소리였고 흔히들 첫째 딸의 경우 아빠를 많이 닮는다고 하잖아요. 사모님은 그 모습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자식에게 대놓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였죠. 정말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괜한 트집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에 넣어야 죄송해요. 엄마 계단 내려오다 슬리퍼가 벗겨져서 안 넘어지느라 소리가 좀 났어요. 너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그리고 그놈의 슬리퍼는 왜 맨날 너만 벗겨지니? 내가 슬리퍼 안 벗겨지는 걸로 사라고 했어? 안 했어. 왜 엄마 말을 뭐같이 듣니? 다이어트 말 안 듣는 건 치아빠를 쏙 닮아서 죄송해요. 마치 사죄하는 표정처럼 보이는 거야? 당신 부모님 닮은 얼굴을 보기 싫어해서 일 좀 보고 빨리 올라가. 딸인 내가 중학생이라는 말에 건넨 말은 너무 심하다고 할 수 있겠어. 큰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어도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말이었어. 그런 말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편이야. 특히 주희가 사장님과 닮은 행동을 할 때는 훨씬 더 심했어. 제가 두 사람 사이에 개입하거나 소리를 사모님에게 전할 수는 없었어. 개입하면 문제를 더 확대할 뿐이었거든. 할 수 있는 것은 상처받은 아가씨 마음을 달래주는 것뿐이었어. 아가씨, 너가 좋아하는 쿠키를 가져왔는데 먹을래? 입맛이 없다며 거절했어. 그냥 거기 두고 가줄래? 나중에 먹을게. 아까 사모님들이 소리에 민감하다며 그랬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사모님이 소리에 민감하실 테니까. 아가씨가 내려오기 전까지 친구와 싸워서 혼란스럽게 괴로워할 필요 없어. 이걸 먹으면 기분 풀릴 거야. 아줌마, 제가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거야? 아줌마도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 10년이 넘었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의 관계를 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엄마가 지내는지도 알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카사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가 신경 쓰지 않도록 남자들을 만나는 엄마를 지켜주고 싶다고 말한 거야? 엄마와 아빠 사이가 안 좋고 그 이유가 엄마 때문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엄마가 남자들을 자주 바꾸는 걸도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아. 그래서 엄마의 큰 기대는 안 해.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 안 안겨서 그런지 애정도 많지 않아. 오히려 아줌마가 제 엄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 쿠키도 나 기분 안 좋을까봐 만들어 온 거잖아. 우리 집에 쿠키 좋아하는 사람 나뿐이니까 그냥 나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걱정되면 내 방에 와서 대화 상대해줘. 엄마 험담같이 해주면 될 것 같아. 아줌마도 우리 엄마에게 쌓인 게 많겠지? 사장님과 사모님 사이를 설명해주기도 전에 아가씨는 부모님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아가씨의 마음과 제 이해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모두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묘사하셨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경조사 사장님이 사모님의 사망에 큰 동요가 없었고 아가씨를 대신 돌보던 주인 아저씨는 사장님을 대신하여 아가씨를 돌봄으로써 아가씨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제 이해가 되었고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는 모습은 남모르게 모녀지간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따스하게 지낼 수 있었을 만큼 다정한 모습입니다. 함께 생활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관계였어요. 그래도 아가씨조차 사모님의 사망에 큰 슬픔을 보이지 않았죠. 물론 사장님처럼 감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딸이 그의 죽음을 인식한 듯한 모습은 아니었던 거죠. 어쨌든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장님과 아가씨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그 내적인 충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례를 마친 뒤에는 이전보다 그 둘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써주게 되었어요. 작은 행동들도 주의 깊게 살피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제 노력 덕분인지 사장님과 아가씨 사이의 대화 시간이 많아졌고 분위기도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모님이 떠나자 사장님은 이전에도 언급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에도 딸인 아가씨가 받을 충격을 염두에 두고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더군요. 사장님은 정말 끈질기게 저에게 다가와서 마음을 전하셨어요. 그동안 집안의 업무와 가정 양립을 생각했지만 사모님을 잃은 사장님을 위해 마음을 열었는데 사장님에 대한 제 마음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결국 아가씨에게는 비밀로 하고 우리는 만남을 갖기 시작했죠. 대신 공과사를 확실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아가씨에게 들킬 수가 없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정부로 생활하는 집안에서는 일절 서로에 대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기로 했어요. 처음 이성과 해보는 연애라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껏 여자로서의 인생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사랑으로 인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웠죠. 제가 결정했던 공과사는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고 가정부로서 집안일을 하고 있다 보면 제가 사장님의 아내, 아가씨의 엄마가 된 기분도 들었습니다.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던 중 몸에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던 생리가 멈춘 겁니다. 불안한 생각이 들었죠? 진지한 만남이긴 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 임신을 해버린다면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한 임신 테스트기에서 2줄이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받았죠. 사장님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잠시 고민을 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을 일이라며 피하지 말고 하나씩 해결하자 했어요. 다행히 시댁 어르신분들께서는 마음 넉넉한 시골분들이라 저를 며느리로서 받아주셨지만 아가씨는 이번 주에는 내가 돌아온 다음과 많은 변화를 보였어요.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하더니 임신까지 되었다니 아버지 먼저 말한다고 해서 미안해한다는데 남녀 사이에 어떻게 될지 믿을 수 없고 너희가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든 거란 생각에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어. 우리의 계획은 우리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천천히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맺으려고 했어. 하지만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결혼하게 된 것이야. 상황은 갑작스런 것이었지만 너도 정은 씨를 잘 아니? 오히려 내가 나보다 더 잘 알고 의지할 것 같아. 엄마라는 호칭이 쉽게 입에 붙을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며 함께 지내자.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게. 아빠,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왜 아줌마가 내 엄마가 되는 거죠? 왜 저랑 상의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나요? 만약 이런 일만 단계적으로 이뤄진다면 그냥 둔뒀어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 이미 모두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잘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 제가 제 방에 혼자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제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를 듣고 주혜가 긍정적으로 받아줄까 생각도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아가씨와는 집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보다 가까웠다고 자신할 수 있었거든. 나의 엄마와 같이 따라다니던 아이로서 혼란스러워했지만 큰 반대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희와 대화를 거부할 정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할 텐데 다른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 상황이라 결혼을 미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설득 끝에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배신감에 가득한 눈빛을 받았어요. 결혼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주에게 미안한 일을 한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주는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고 친구들과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남편은 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주가 방황을 하는 것을 보며 남편이 속상해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주에게 이해를 시켜주려 노력했지만
아이의 적대감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섣부른 행동으로 아이를 더 어색하게 만들까 봐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그저 기도하며 아이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남편도 우리 사이에 생기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의 고민에 몰입하여 있었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딸은 예전부터 제가 불안하고 집에 오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친구와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놀이터 근처 건물에서 몸을 기댄 채 높이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지만 다행히 충격을 줄여주는 것들이 있어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깨어나지 않아 의사는 정신적인 상태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양한 검사를 받았지만 머리와 몸의 문제는 없었고 가족은 아이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도 남편도 자책하고 있었는데 제 감정과 결혼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이가 저를 싫어해서 깨어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이가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노력을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때 나는 그 아이가 일어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조금씩 일어나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아이가 조금씩 움직임을 보였고 눈을 떴을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남편을 부르고 아이를 일으켜 물을 마시게 했어요. 아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매우 감사했고 눈물이 흘렀지만 아이가 나에게 냉소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그때 아이가 말했어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만약 아빠가 여기 없었다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내가 영영 일어나지 않길 바랬을 텐데 가시를 놓친 아이의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나에게 감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아이가 일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했던 나는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날 말리며 아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알아? 그냥 바닥에서 살았던 것뿐이야. 아무리 정신이 없다 해도 걱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아이는 그 말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순간 나는 아이가 나에게 걱정해주던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날 너무 싫어하고 싫은 애가 되고 싶었어. 아빠랑 저 여자 가만히 놔둬도 자식으로 낳아진다는 건 가만히 할 수 없어. 남편 애가 너무 거슬려서 집에서 쫓아내고 싶은 건데 모든 것을 골란대로 하고 싶어. 아줌마가 착한 척할 때 그런 척으로 내 엄마 자리를 차지 못해. 돈 많은 아빠란 사람의 식모로만 되어 있어? 지금 우리 가족 집에서 모든 것을 넘겨주고 싶다. 하지만 늙고 삐뚤어진 여자, 너는 식모야. 이렇게 소리쳐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남편 애가 집을 나가보려고 했지만 순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 살과 살이 부딪히는 소리였어. 그것이 그 뚱뚱한 소리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설레었다. 돌아볼 때 단 한 번도 내 것을 치른 적이 없던 아빠가 주에 뺨을 친 걸 느꼈다. 하지만 아빠 탓은 우리 아빠가 주변인 척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친 것이라고 해서 아빠에게 상처받았다. 상황에 놀라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며 방금 전에 벌어진 일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직 화가 덜 풀렸는지 딸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널 자식처럼 키워주고 그런데 감히 그딴 헛소리를 짓거려? 나도 지금까지는 미리 너에게 우리 사이를 알리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좋게 행동했는데 더는 안 되겠다. 그렇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그렇게 이 사람이 싫고 이 집이 싫으면 내가 너를 밖으로 보내주마. 유학을 보내주든 기숙사 학교를 보내든 이 집에서 나가 살게 해주고 내가 받을 재산도 미리 다 정리해서 주마기에 딸은 말하였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아기 논란을 보여요. 당신은 이런 아기가 뭐가 소중하다고 뱃속의 아기까지 이를 뻔하게 걱정을 해요. 당신도 이제 더는 주에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과 아기에게만 신경 써요. 너 때문에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아. 쓰러진 너를 보살피다가 유산까지 할 뻔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그런 말을. 여보, 그만해요. 이제 막 정신든 아이한테 무슨 짓이에요. 자기도 놀라서 그런 거니까 그만하고 나랑 같이 내려가요. 죄야, 아빠가 주에 걱정한다고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우선 편하게 쉬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문자로 부탁하고 내가 방 앞에 둘게. 남편은 아직 주희에게 할 말이 남아있는지 씩씩거리며 방을 떠나려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온몸을 다해 끌고 1층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신은 그런 말 듣고도 저애한테 웃음이 나와요. 하다못해 짐승들도 치료해준 사람 알아보고 고마움을 표하는데 제 하는 걸 좀 봐요. 방금 전에 제가 한 소리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주희애 이제 겨우 고등학생이에요. 한창 예민하고 찌부린 것에도 감정이 폭풍같이 몰아치는 나이라고요. 그런 시기에 갑자기 엄마가 된 내가 좋게 보이겠어요? 그것도 아이한테는 일방적으로 우리 관계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도 원치 않는 사고가 나서 놀라서 짜증스러울 텐데 그런 애가 말하는 걸 뭐하러 귀담아 듣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세요. 몸이 치유되고 정화되었을 때 대화하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치킨은 너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가 느낄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 잘못 때문에 아이와 아빠 사이에 거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고 서로를 진정시킨 후 혼을 내고 매를 때리는 등의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일단 며칠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진정을 취해야 합니다. 놀라게 한 아이를 혼내지 말고 휴대폰으로 사과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릴 때가 지났으니 지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가 회복하면 제가 처리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유산할 뻔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사고가 없으면 그저 좋은 일이죠. 이제는 가만히 있으라고 약속해주세요. 아이 옆에서 하루 종일 상태를 확인했던 주 에버가 넘어져 유산질을 할 뻔했습니다. 이미 상황이 힘들었는데 이런 일을 겪으니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텐데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아이는 무사했어요. 그 이후에는 휴식을 취하고 몸을 챙기면서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그럴 뻔했지만 아이를 잃을 뻔한 건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내 몸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는 주애에게 어떻게든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이 주애에 대한 유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아직 어리고 순수한 주애가 상처를 받으면 어쩌지 걱정했죠. 방을 나왔을 때 주애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았죠. 너무 걱정되어서 얼굴을 확인하려 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죽을 끓여서 주려고 했는데 문을 노크하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주애는 내가 가져온 죽을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 시간은 꿈 같았고 당황해서 주애를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나에게 사과하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두 분이 결혼하시기를 원해서 너무 뒤놀라서 치키운 마음으로 엄마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내 속에서는 엄마가 되어주셔서 좋았던 것 같은데 친엄마가 사망한 상황에서 너무 기쁨을 느끼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아빠랑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서 괜히 비뚤어진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엄마. 엄마라고 불리는 아이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나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가 용서를 구하는데 나는 괜찮다며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며 마음을 전했지만 아이는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2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서 남편이 뛰어 올라왔지만 우리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우리를 보고 제 남편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아이가 조금씩 진정되자 나는 아이의 회복되지 못한 상태가 걱정돼서 아이를 데리고 침대로 가서 함께 하려 했어요. 그런데 주인공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아빠와 엄마가 내려가신 뒤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는데 침대 아래에 있던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엄마가 쓴 일기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엄마가 내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인희는 나도 제가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싱글로 행동하신 것 같은데 어머니께서는 나를 탓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빠가 말했듯 유산을 받은 적도 있고 애써서 내 부모인 어머니를 미워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이래서 어릴 적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해서 창고에서 일기 몇 권을 꺼내 읽어보았는데 여전히 나를 생각하며 적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빠도 신경 써주시고 그 일기들을 읽으며 어째서 이런 선한 분께 해가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아빠가 말하듯 어머니는 절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대신 채워주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도 이런 행동은 인정받을 수 없다고 깨닫게 되었고 내 알량한 자존심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유감스럽고 사과할 만한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어째서 그런 말을 했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너를 아주 이해해 줄 수 있어? 오히려 아빠와 나는 어려운 시기에 과도하게 다가갔을 수도 있어?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천천히 모든 것을 이해할 때가 됐었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처리해서 미안해. 넌 어머니라고 불러주었을 때 지난 일들이 모두 잊혀져 버렸어. 실은 이게 진지해 나중에 회복된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엄마로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한 너에게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만큼 더 노력할게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엄마에게 좋은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이가 저를 사랑한다며 제 딸이 되어준다는 말에 겨우 멈췄던 눈물이 다시 흘러나왔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의 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 딸이 되어서 저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었고 남편과 주애의 보호 아래 무사히 아이도 낳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고생에 항상 미안해하던 주에게는 동생을 출산한 저를 신경 쓰라며 자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저에게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내심 정말 좋았고 아이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 때문인지 주는 나이가 들어서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난 뒤에도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막내를 좀 여유롭게 할 수 있게 했구나. 성장한 후에 전 남편의 아래에서 자라던 친딸이 연락을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는 가장 아버지가 내가 존재하는 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성인이 된 후 부모님의 소개로 내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우리는 감동적인 재회를 가졌고 내 현재의 가족 구성원들을 소개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다. 지금은 막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회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행복한 이야기를 더 많이 쓸 수 있겠지만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여러분도 건강을 유의하고 행복을 찾길 바란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친다. 감사합니다.